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헌신해온 의사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소중한 어르신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걱정스러운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년의 마지막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달,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한 신호들을 보내곤 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 보여서 대부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돌이켜보며 그때 그런 조짐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마지막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약 1년 전에 자주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중 일부는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들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몸이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중요한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어르신께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 여정이 편안함과 존엄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신호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과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어르신이 삶의 마지막 1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리띠 구멍을 더 조여야 하거나 옷이 헐렁해 보이거나 왕성했던 식욕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기죠. 많은 가족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지만 특별한 노력 없이 살이 빠지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종종 몸이 더 이상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몸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서서히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근육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이 약해지면 단순히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해에 체중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만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음식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며 식사를 거르거나 아주 적은 양만 드시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면서 뇌에 음식을 찾으라는 신호를 덜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기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암, 신부전,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눈에 띄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도 식사량 감소로 이어져 몸이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권하거나 영양 보충 음료를 챙겨드리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것이 단순히 식단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더 깊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지로 많은 양의 식사를 권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르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드시기 쉬운 음식을 챙겨드리며 충분한 수분 섭취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어르신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식사량이 줄거나 기운 없어 보이거나 활동하기 힘들어 하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남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극심한 피로와 쇠약감, 삶의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충분히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느끼는 약간의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데도 큰 노력이 필요하며 요리나 옷 입기,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한때는 당연했던 활동들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극심한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남은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느려지면서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곳에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예전만큼 힘차게 뛰지 못하고 혈액순환은 약해지며 근육은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지고 중심 잡기 어려워하며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면서 에너지는 다른 방향으로 쓰이게 됩니다.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보다는 몸을 보존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신 어르신들은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낮잠을 더 오래 주무시며 오랫동안 깨어있기를 힘들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시 괜찮아 보이다가도 갑자기 완전히 기운이 빠지는 등 급격한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마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이러한 피로감이 가져오는 정서적 영향일 것입니다. 한때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던 것에 자부심을 느끼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에 참여하기를 꺼리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거나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고립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쇠약해지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던 사랑하는 가족이 지치고 위축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르신이 그저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거나 힘을 내서 이겨내야 한다고 다그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억지로 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며 남은 날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분이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신다면 그분의 몸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때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평화로운 순간을 함께하며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곁에서 지지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서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에 두 번째 신호 공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지 혼란 증가 또는 위축. 사람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생각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한때는 기억력이 좋고 활발하셨던 분이 점점 더 자주 깜빡 잊어버리거나 대화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기억력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사람 이름을 잊거나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지 능력의 변화는 돌아가시기 몇 달, 심지어는 1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혼란스러워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나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시 정신이 맑아졌다가 갑자기 다시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마치 정신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감정적인 위축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분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흥미를 잃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활동에 덜 참여하며 그저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감정이나 외부 자극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화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시끄러운 환경이 부담스러워지면서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세계로 점차 물러나게 됩니다.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쉽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이거나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가 신체적인 쇠퇴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상황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이 시기는 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감을 잃어가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떠나시기 전에 이미 이별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르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다시 예전처럼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 맞춰 다가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안심시켜 드리며 비록 항상 반응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신의 따뜻한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어르신이 점점 더 잘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주변 일에 무관심해진다면 이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는 종종 몸과 마음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어르신이 안전하고 익숙하며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사랑과 위안은 여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잦은 감염과 더딘 치유. 몸이 서서히 활동을 멈추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신체적 징후 중 하나는 면역체계의 약화입니다. 예전에는 좀처럼 아프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주변에서 유행하는 감기, 독감, 사소한 감염병에 쉽게 걸리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지나갔을 병들이 회복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은 상처나
멍이 눈에 띄게 더디게 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회복시킬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반복되는 감염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폐렴, 요로 감염, UTI, 피부 감염, 심지어 입안의 감염까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를 그저 한 번씩 앓고 지나가는 질병으로 생각하지만 감염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몸이 병과 싸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빠르게 효과를 보였던 항생제조차 덜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했을 감염에도 더 강한 약이나 더 긴 치료 기간 또는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치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잘 낫지 않는 상처입니다. 작은 긁힘, 염증 또는 멍이 제대로 아물지 않거나 계속해서 다시 덧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해 상처 치유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욕창, 압박궤양은 매우 심각한 위험이며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삶의 마지막 해에 발생하는 감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증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열되신 어르신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더 혼란스러워하거나 식욕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혼란 증상은 종종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염이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어르신이 마지막 생애 단계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감염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좌절감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병을 이겨내도록 돕고 싶어서 항생제 치료를 한 번 더 하거나 병원에 한 번 더 입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밀어붙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치료의 초점은 병을 고치는 것에서 어르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돕고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며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만 연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약물 치료보다 어르신의 평안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서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에 네 번째 신호 공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 또는 순환의 주요 변화. 몸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 방식과 혈액순환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이전보다 숨을 더 느리게 쉬거나 얕게 쉬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과 숨 사이에 잠시 멈추기도 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져서 갑자기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고 빠른 숨과 긴 멈춤이 교대로 나타나는 체인 스톡스 호흡이라는 부드러운 리듬의 호흡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약해진 혈액순환입니다. 어르신의 손, 발, 심지어 코나 귀를 만졌을 때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끝부분의 피부가 창백해 보이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이 심장,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로 혈액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팔다리 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장이 예전만큼 강하게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숨 가쁨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앉아있거나 말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거나 숨쉬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더 자주 쉬거나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멈춰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을 쉽게 가로질러 걸으셨던 분이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어 하신다면 폐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에 체액 가래 등이 쌓여 호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 기침을 하거나 숨 쉴 때 가래 끓는 소리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감기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임종이 가까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똑바로 눕는 것이 불편해져서 숨쉬기 편하도록 베개를 여러 개 받치고 기대거나 안락 의자에서 주무시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고 더 깊게 숨을 쉬도록 격려하고 싶고 혹시 응급 상황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여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울 방법은 있습니다. 방 안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불편함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때 치료의 초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만약 호흡의 변화, 차가운 손발 또는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등의 징후를 발견하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종종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으며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때는 어르신 곁에 있어주고 안심시켜드리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위안과 존엄성,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무리 생각,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저하, 잦은 감염, 그리고 호흡 및 순환의 주요 변화. 이 5가지 신호는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약 1년 동안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신호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항상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몸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맞서 싸우고 싶고 사랑하는 어르신께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움직이시고 피로를 이겨내시라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르신의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한 평화롭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가올 이별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찍 인식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미리 내리며 사랑하는 어르신의 마지막 몇 달이 사랑과 존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어르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가까운 분에게서 이러한 징후들을 발견하고 계시다면 깊게 숨을 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가족들이 당신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힘과 인내심,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극심한 피로와 쇠약감이라는 신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랑하는 어르신에게서 이와 같은 깊은 탈진 상태를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고 어떻게 어르신을 도와드리셨나요?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몸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든, 지속되는 피로감이든, 혹은 정신이 흐릿해지는 변화든, 이러한 속삭임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하고 민감한 시기에 사랑하는 이에게 위안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돌봄 여정에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